저는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. 첫 문장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? 제가 이 챕터 중에 가장 중요한 문단이라고 생각해서 빨간색으로 칠했습니다. 쓰기의 말들, 서문의 첫 문장을 이렇게 썼대요. 나는 글쓰기를 독학으로 배웠다. 사실 은유는 제도 교육기관이나 사설학원에서 배우지 않고 그냥 혼자 쓰면서 글을 터득했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맞게 쓰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글쓰기 책을 주로 참조했는데 아마 서점에 갔던 것 같아요. 대형 서점에도 폭이 약 1m인 책꽂이 하나에 글쓰기 책이 전부 들어갈 정도로 그 책들을 짬짬이 거의 다 읽어봤대요. 그런데 글쓰기 책마다 첫 문장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더래요.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표현 하나가 기억에 남는데요. 첫 문장은 신의 선물이다. 말하자면 작가가 첫 문장을 굉장히 좋은 걸 발견하거나 자기가 써놓으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신이 선물을 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만나기 힘들고 그렇게 좋은 문장을 찾아내서 내가 첫 문장으로 스타트로 올리기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. 지금은 잘 쓰려고 하지 않고 일단 첫 문장을 빨리 쓰자는 마음으로 글쓰기 시작한다고 해요. 글쓰기를 등산에 비유하자면 첫 문장은 그냥 첫 걸음이라고 하거든요. 일단 첫 발부터 떼야 등산을 할 수 있다는 말이랑 같은 얘기고요. 자기가 쓰기의 말들에는 104편의 짧은 에세이가 실려 있는데 자기의 첫 문장은 이거였대요. 미련하게도 잘도 참았네요. 이 문장은 어디서 가져왔냐? 이거는 첫 아이를 낳는 날 산통이 시작돼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몸속에 손을 집어넣고 한 말이래요. 미련하게 많이 참았다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이 글을 쓰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. 여기에 천장이 높고 내부가 넓어 오래 있어도 답답하지 않고 눈치도 주지 않고 오늘은 일찍 나오셨냐며 진한 커피 내려주는 선한 바리스타도 있고 심지어 화장실도 깨끗한 그 카페 내가 아끼는 자리가 있듯이 첫 문장을 모사형으로도 시작할 수 있대요. 그래서 카페 내부와 분위기를 모사했다고 하는데 어떤 장소를 모사하는 표현도 첫 문장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. 첫 문장은 서술형일 수도 있고 비유가 들어간 문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갈 수 있는데 부모 교육을 위한 글쓰기 수업 첫 시간에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글쓰기 수업인 줄 모르고 하긴 이런 얘기를 했대요. 저한테는 글쓰기 수업인지 모르고 왔어요. 그러니까 저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말아주세요. 이게 글쓰기를 진행하는 선생으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굉장히 강렬했대요. 글쓰기 수업도 모르고 와가지고 자기소개도 하지 말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강렬한 거죠. 낯선 상황이 독자에게도 새로운 이야기로 다가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소설가랑 시인이 술을 마시면 소설가는 자증증 기가하고 시인은 동태 때까지 있다고 한대요. 그래서 인생은 미친 짓의 기억으로 위대해진다. 어디선가 보거나 들을 말을 이용하여 쓴 첫 문장이긴 한데 전 궁금했어요. 소설가랑 시인이 술을 마시는데 소설가는 자증증 기가하고 시인은 왜 동태 때까지 있을까? 흥에 취해서 굉장히 사색을 해서 그런가 싶었더니 이유가 있대요. 소설가는 직장인처럼 규칙적으로 매일 일정 분량 글을 쓰니까 일종의 출근 부담 때문에 늦은 술자리가 부담스러운 반면 시인은 좀 자유롭대요. 작업 시간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순간마다 사물의 움직임에 촉을 세우고 관찰하고 메모한대요. 어쩌면 시인은 퇴근이 없는 종일 근무인 셈이래요. 그래서 글쓰기 할 때 소설가와 시인의 패턴이 다르다는 얘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. 나는 언제 좋은 사람이 되고 언제 나쁜 사람이 되는지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되었다. 저도 이 문장이 공감하거든요. 핵심 메시지가 따로따로 나오고 이후에 이 메시지를 논증하는 식으로 글을 전개하면 굉장히 탄탄한 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첫 문장에는 글의 방향이나 주제에 대한 힌트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자기는 첫 문장이 신의 선물이라는 문장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는 이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대요. 첫 문장은 신의 선물인 게 아니라 나의 선택이다. 내가 쓴 첫 문장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들 수 있대요. 그래서 어떤 작가는 첫 문장 일단 써놓고 나중에 다 글을 퇴고한 다음에 첫 문장을 다시 고쳐 쓰신 분도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저도 글을 다 쓴 뒤에 어색하거나 빈약하게 느껴지는 첫 문장을 바꾼다고 하거든요. 빈 문서 앞에서 겁먹지 말라고 합니다. 일단 쓰라고 합니다.
그래서 제가 A에 물어봤어요. 야, 첫 문장 좋은 문장이 뭐야? 했더니 첫째,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문장 구성이 좋은 거예요. 첫 문장은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문장 구성이 필요하다고요. 독자의 호기심 자극이 필요해요. 첫 문장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 문장으로 그 다음에 뭐가 벌어지길래 이 문장이 나왔을까 하는 호기심을 의문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하고요.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를 잘 반영해야 돼요. 첫 문장은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를 충분히 반영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틀이 이렇게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. 참신하면서도 진솔한 내용. 예, 첫 문장이 독자에게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고 독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며 동시에 전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면서 진솔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. 다섯 번째, 문체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첫 문장은 작품의 문체와 일관성이 있게끔 그 첫 문장이 다 담아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. 그 대표적인 작가의 첫 문장이 어떻게 돼? 한번 알려줘봐 했더니 터스토이, 아나스타시아의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은 것이 아니라 닮은 것이 아니다. 각자의 행복한 가족이 따로 있다라고 하고요. 네이몬드 카바의 바람에 이르면 그 겨울 나는 바람이 되었다. 알베르 카뮈의 외딴이의 죽음에는 이 남자가 죽을 때 그의 눈은 벌써 멀어져 있었다. 그 다음에 프란츠 카프카의 괴짜에는 하늘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.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. 그럼 한국 작가 거 좀 얘기해줘 했더니 한강의 죽은 자의 집에는 한밤중에 남자가 죽었다. 왜 죽었지? 한밤중에 왜 남자가 죽었을까? 낮은 죽으면 안 된가? 이런 의문을 불러일으키고요. 김영하의 남겨진 것들, 참으로 아름다운 영화였다.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영화라고 했을까?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이기주, 사랑하라. 그리고 그를 죽이게 하라. 나는 오늘도 사라지는 중이다. 사라진 게 아니라 사라지는 중이다. 아마 자살을 개심하나?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김운의 귀천에 한 사람이 죽는다. 죽는다. 이게 진해형 비슷하거든요. 뭐 이런 부분. 그래서 이렇게 한 작가의 첫 문장을 기록을 해놓고 그 문장을 필사를 하면서 내 첫 문장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한번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내가 또 한번 AI에 물어봤어요. 걱정이란 주제를 가지고 근사한 첫 문장으로 쓰고 싶은데 좀 제안 좀 해줘 봤더니 그녀의 마음에 걱정이 깊어지는 것은 자신의 불안한 선택 때문이었다. 이렇게 시작하시든지요. 아니면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그의 걱정은 커져갔다. 이렇게 하시든지요.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요. 그러면 우리나라 작가 중에 걱정과 관련된 주제로 썼는데 그 첫 문장이 어떻게 돼 있더니 김혜란 소설 산책 중에는 머릿속에 생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밤은 깊어져만 갔다. 엄청 고민이 많이 됐나 봐요. 김성욱 소설 타인의 걱정 중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어떤 기쁨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. 걱정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기쁨도 찾아볼 수 없을까요? 이런 식으로 그 걱정에 관련된 문장을 첫 문장을 기록해 놨다가 자기가 걱정과 관련된 책을 쓸 때 참조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첫 문장, 첫 느낌, 첫 만남 가장 중요하듯이 첫 문장을 내가 어떻게 쓸지 생각하다 보면 그게 주변의 관찰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 아니면 어떤 간판에 지나가는 문구 어떤 사람이 흘러 들어가는 얘기 그 속에서도 뽑아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첫 문장을 하나 뽑아놓고 그 다음에 책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이었습니다.